지난 시간에 김기주가 이 청명당 사건으로 인해서 이 자신의 세력이 위축되자 이 국면을 어떻게든 타개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상소를 올리려고 했다 하는 이야기까지 살펴봤는데요. 근데 심낙수는 정변록에서 김기주가 이 상소를 올리려고 하는 그 의도는 오로지 세손을 핍박하려고 하는 데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김기주 상소 중에서 이 세손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 또는 정조를 뭔가 위기에 빠뜨리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그 심낙수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정조 역시 그 당시 김기주의 상소를 회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김기주가 감히 방자하게 그 일을 상소에 올렸으니 이자가 신하의 도리가 있는 자인가? 그렇다면 여기서 정조가 말하고 있는 그 일이 대체 무엇인지 지금부터 사료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가 지금 숨기고자 하는 그 일이 뭐냐면 예전에 정조가 이 자신의 외할아버지인 홍봉안과 이 사석에서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입니다. 이때 홍봉안이 세손이 정조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저하께서 훗날에 만약 사도세자를 추승하지 않는다면 무신난을 일으킨 무리들, 그 소론들이 이를 원망하여 새로운 임금을 추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된다면 저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홍봉안이 정조를 찾아가서 저하께서 훗날에 왕이 되시면 사도세자를 추승하셔야 된다. 만약 사도세자를 추승하지 않으면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소론들은 기본적으로 사도세자에 대해서 우호적인 당파거든요. 그러니까 홍봉안이 정조한테 가서 저하께서 훗날 왕이 되셨는데 사도세자를 추승하지 않으신다면 소론들이 원망하는 마음을 가져서 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니 사도세자를 추승해야 된다. 이렇게 정조한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홍봉안이 했다고 하는 이 말은 정조가 즉위하고 나서 이 신하들의 엄청난 성토를 받게 되는데요. 예컨대 그 당시에 정의환이 상소를 올려서 홍봉안의 이 말을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홍봉안의 이 말은 장차 임금을 시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과 같습니다. 저 홍봉안이 가까운 친척으로서 전하의 면전에서 이처럼 방자하고 흉악한 말을 했으니 온 나라가 성토해야 할 역적입니다. 그러니까 홍봉안이 그 정조한테 가서 네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가 왕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너 왕위에서 폐위당하고 싶니?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말로 해석하면 또 해석될 수도 있었던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의환이 홍봉안의 이 말은 임금을 시해하려는 마음과 거의 비슷하다. 이처럼 방자고 흉악한 말을 했으니 이놈은 역적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성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정조가 이런 비답을 내려주는데요. 정조가 당시에 홍봉안이 한 말이 사실이고 내가 그 말을 정순왕후에게 고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내가 세손인 시절에 홍봉안을 사사로이 만났는데 홍봉안이 말하기를 저하께서 만약 사도세자를 추승하지 않는다면 무신년의 무리들이 이에 원한을 품고 새로운 임금을 추대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후 내가 데비전에 나아가 그 말을 전한 바가 있다. 그러니까 정조가 이 홍봉안한테 들었던 말을 나중에 정순왕후한테 직접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석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이 이 김기주 측에게 유출이 되게 된 것입니다. 어쨌거나 정조는 자기가 그런 말을 홍봉안한테 들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이 해경궁이라든지 또 홍봉안은 자기들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특히 해경궁은 한정록에서 나도 그 자리에서 같이 그 말을 들었는데 아버지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절대 없다. 정조가 잘못 알아들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정조의 말을 강력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나도 세손과 함께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말을 직접 들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결단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아버지께서 추대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정조께서 정의환 상소에 대해서 비답을 내리실 때 추대라는 두 글자를 쓰시니 지금까지도 저들이 이것으로 죄를 삼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들인 정조와 엄마의 해경궁이 서로 같은 사안을 놓고 말이 다른 거예요. 정조는 홍봉안이 분명 그 말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해경궁은 아버지께서 결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나도 그 자리에서 세손과 함께 있었다.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적들이 아직까지도 이걸 가지고 죄를 삼고 있더라 하면서 홍봉안을 이렇게 변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경궁이 얼마나 억울했는지 또 예를 들어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리 괴이하신들 무슨 마음으로 사도세자를 추승하지 않으면 다른 임금이 추대되리라 하면서 세손을 협박하셨겠는가. 우리 아버지는 결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추대라는 두 글자를 꺼내지도 않았다. 강력하게 정조의 말을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해경궁은 당시에 이 사건의 뒷이야기를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한중록에 따르면 하루는 홍봉안한테 이 정조의 장인이 김시묵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시묵이 홍봉안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세손께서 장래에
사도세자를 추승하실 뜻이 있으신 듯 했습니다. 그래서 김시묵의 이 말을 들은 홍봉안이 깜짝 놀라서 정조를 찾아가서 사도세자를 추승하면 안 된다는 뜻을 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도세자 추승은 너무나 민감한 사안이었어요. 우리가 예전 정조극장에서 살펴봤지만 정조는 세손을 이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니라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적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사도세자를 절대로 추승하지 말라고 정조한테 신신당부를 했었습니다. 영조가 세손한테 이런 말을 했었어요. 네가 훗날 사악한 설에 휘둘려서 사도세자를 단 한 글자라도 더 높여서 받들면 이것은 이 할아버지를 잊은 것일 뿐만 아니라 종묘사직을 잊은 것이다. 네가 어찌 차마 이것을 하겠느냐. 어린 손자야 명심하거라. 그러니까 영조가 세손한테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던 사안인데 갑자기 김시묵이 찾아와서 세손께서 나중에 뭐 사도세자를 추승할 마음이 있는 것 같던데요? 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당시 정조의 외할아버지였던 홍봉안이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 홍봉안이 이 당시에 정조의 엄마인 해경궁과 함께 정조를 찾아가요. 그 두 사람이 이제 놀란 가슴이 돼서 이 정조를 찾아가서 그 사도세자를 절대 추승하면 안 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해경궁에 쓴 한종록을 보면은 당시에 홍봉안이 실제로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사도세자를 추승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은 분명히 선을 긋고 굳게 지키셔야 합니다. 사리로야 추승하시는 것이 당연히 옳사오나 무신난을 일으킨 무리들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으니 만약 이 일로 인해 그 흉도들이 난이라도 일으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정조가 들었다고 하는 말과 그 해경궁이 들었다고 하는 말이 그 뭔가 키워드들은 비슷한데 사실 하고자 하는 말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정조는 사도세자를 추승해야 한다고 들었지만 이 해경궁은 홍봉안이 사도세자를 추승하면 안 된다라고 이 못 박아서 말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사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인데요. 그 한 사안을 놓고 이 엄마인 해경궁과 아들인 정조가 이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엄마와 아들의 기억이 이 뭔가 엇갈려 있는 겁니다. 정조는 홍봉안이 분명히 나한테 사도세자를 추승해야 된다. 사도세자를 추승하지 않으면 소론들이 난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들었고요. 반대로 해경궁은 그 홍봉안이 사도세자를 추승하면 안 된다. 그 사리로는 추승이 옳은 일이지만 소론들이 난을 일으킬 비밀을 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양측의 주장을 다 들어보니까 뭔가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이게 오해가 생길 법도 하더라고요. 뭔가 문장의 순서만 조금 바꾸면 이게 이쪽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저쪽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이런 요소가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홍봉안도 좀 말을 애매하게 한 것이 그 사리로는 추승이 옳은 일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정조가 순간적으로 아 이게 추승을 하라는 말이구나 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했을 수도 있는 거죠. 문제는 정조가 그 홍봉안의 말을 이렇게 알아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홍봉안이 이 정치적으로 엄청난 곤란을 겪게 됩니다. 사실 홍봉안이 정조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해도 이 정조가 이 정순왕후한테 이런 말을 전해주지만 않았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사건이 커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앞서 정조가 말했던 것처럼 예전에 외할아버지가 자신한테 했던 그 말을 나중에 정순왕후를 만나서 이 그대로 전해준 것에서 이 문제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정순왕후 역시 이 세손한테 들었던 이 말을 자신의 오빠인 김귀주한테 그대로 전해준 거예요. 홍봉안이 했다는 이 말이 이제 점점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조의 엄마인 해경궁은 정조가 이 말을 정순왕후한테 했던 것에 대해서 못내 섭섭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종록을 보면은 그 해경궁이 정조가 아직 어려서 그때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뭘 몰라서 정순왕후한테 그 말을 했던 것이다. 정조가 이 발언이 알려졌을 경우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아직 정치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렸었다. 근데 이거는 엄마의 생각이고 그 본인인 정조는 그 자신이 정순왕후한테 그 말을 해줬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손 시절부터 데뷔 전에 자해한 덕을 우러러 믿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없었다. 외할아버지의 일은 사사로이 주고받는 대화에 불과했으니 내가 데뷔 전에 그 일을 고했던 것 또한 이 숨김이 없어야 한다는 의리를 실천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정순왕후가 이 법적으로 보면은 정조의 할머니잖아요. 내가 할머니의 덕을 믿었기 때문에 이 무슨 일이든 내가 할머니한테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데뷔 전에 알려줬던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어쨌든 그 말을 정순왕후한테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정조는 정순왕후를 믿어서 그 말을 정순왕후한테 알려줬던 것인데 그 우리가 지난 정조극장에서 살펴봤지만 정순왕후 측에서는 세손이 자기한테 알려줬던 바로 그 일을 가지고 이 홍봉안을 공격하는 하나의 정치 소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순왕후가 예전에 정조한테 들었던 그 홍봉안의 말을
영조한테 알리려고 했어요. 그때 정조가 정순왕후를 찾아갔을 때 정순왕후가 세손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홍봉안의 죄악 중 흉언으로 세손을 위협한 일은 세손이 내게 예전에 말해준 것이지요. 내가 이미 그것을 들었는데 임금께 아뢰지 않는다면 내가 비단 세손을 저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임금과 사직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순왕후 측에서 이 예전에 자신이 했던 말을 가지고 외할아버지를 치려고 하니까 그 세손인 정조가 정순왕후한테 이렇게 따집니다. 그 일은 사석에서 외할아버지와 수작하는 말일 뿐인데 지금 그것을 공적으로 반포하면 신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그 글을 보내는 일을 중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정조도 그 외할아버지와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나눈 대화를 가지고 그걸 공개적으로 발설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막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조가 이렇게 정순왕후를 설득해서 어떻게든 이 사태를 진정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정순왕후와 정조의談판에서 살펴봤듯이 이 정순왕후가 세손의 말을 끝내 들어주거든요. 홍봉안이 했다고 하는 그 말을 그 영조한테 알리지 않는 것으로 세손과 타협을 봤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조와 정순왕후가談판을 해서 이 문제를 덮어두고 가기로 이 타협을 봤기 때문에 사실 두 사람 선에서 이제 수습이 됐다고 볼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는데 정순왕후가 이 세손과 이렇게 타협을 본 것에 대해서 이 불만을 가졌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 것 같으신가요? 네, 여러분들도 이미 예상을 했겠지만 바로 그 정순왕후의 오라버니인 김기주였어요. 김기주는 자신의 여동생인 이 정순왕후가 정조와 협상을 해서 이 사건을 덮은 것에 대해서 이 불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김기주 측의 기록인 김공가암유사를 보면은 그 김기주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김기주가 아주 개탄을 하면서 내가 만약 침묵하여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면 비록 내 몸은 보존할 수 있겠지만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결국 그 정순왕후가 덮어주기로 했던 그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끄집어내기로 작심을 해요. 이 사건은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사건을 이렇게 덮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 정조가 그렇게 말리고 싶었던 이 홍봉안의 그 대화 내용을 결국 영조에게 상소로 공개를 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정조가 그 김기주의 상소문에 대해서 김기주가 감히 방작에 그 일을 올렸다고 하면서 김기주를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겁니다. 이자가 정말 신하의 도리가 있는 놈인가. 내가 그렇게 정순왕후한테 부탁을 해서 이 간신히 틀어 막은 것을 그 김기주가 감히 방작에 상소에다가 올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조가 이 김기주가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그래서 다음 3부에서는 이 김기주가 올린 상소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 김기주가 올린 상소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3부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